한 번은 고등학생 환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엔 자기는 단순 난시인 줄 알고 안경 맞추러 왔는데 몇 개월 만에 또 도수가 올라가서 이상하다, 검사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원추각막 초기였던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고 있었던 거죠. 눈이 가려우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눈으로 가게 되고 눈을 비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행동이 사실 우리 눈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뭐가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비비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시가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동자라고 보이는 각막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시는데 이 각막 두께는 고작 한 0.5mm 밖에 안 됩니다. 주방에서 쓰는 랩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인데 눈을 비비면 이 계속되는 마찰에 의해서 각막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가해지면서 각막 모양의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에서 투명한 창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투명한 이 창문이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난시가 생기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합병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추각막입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한쪽 부분이 약간 원뿔 모양으로 변형되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난시가 증가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진행이 되게 되면 각막이 되게 불규칙하게 되고 안경이나 렌즈를 끼더라도 난시 교정이 잘 안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각막 이식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추각막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비비는 습관이고요. 특히 10대에서 20대 남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어서 눈이 가려운데 습관적으로 막 세게 비비다 보면 이 원추각막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생 환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엔 자기는 단순 난시인 줄 알고 안경 맞추러 왔는데 몇 개월 만에 또 도수가 올라가서 이상하다, 검사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원추각막 초기였던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을 시행을 해서 진행을 막을 수 있었지만 늦게 발견했다면 나중에 안경이나 이런 걸로 시력도 교정할 수가 없고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원추각막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질환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백내장 수술로 인공수정체를 넣으신 분들이 눈을 막 세게 습관적으로 자주 비비게 되면 이 인공수정체가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공수정체는 수정체낭이라는 아주 얇은 주머니 안에 넣어져 있는 건데 눈을 비비는 압력 때문에 고정이 약해지거나 렌즈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수정체낭 자체가 찢어져 있거나 근육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복막 고정술이라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인공수정체를 흰자 부분인 곡막에 다시 고정해주는 수술입니다. 복막 고정술 관련해서는 제가 비욘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룬 라이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도근시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망막박리 위험이 있습니다. 고도근시는 안구가 앞뒤로 막 길어진 상태인데 망막이 얇고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비비면 그 압력이 망막에까지 전달이 되면서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찢어질 수가 있고 이게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나고 비가 새 들어간 벽지가 떨어지듯이 이 구멍을 통해서 액체가 새어 들어가게 되면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박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 증상은 번개 같은 섬광이 보이거나 날파리가 갑자기 많이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커튼 치듯이 약간 가려지는 증상인데요.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눈을 비비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눈을 비비는 자극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또 눈을 세게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가 있고요. 이는 각막 찰과상이라고 하는데 이물감이 심하고 눈물이 나고 심한 경우 눈을 뜨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 주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약한 부분인데요. 눈을 자주 비비면 피부가 약간 처질 수도 있고 다크서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용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겠죠. 간혹 눈을 세게 비볐더니 흰자가 빨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결막화 출혈이라고 해서 비비는 압력으로 결막에 작은 혈관들이 터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저절로 좋아지긴 하지만 남들 보기 안 좋고 불편한 기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차가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냉찜질이 알레르기 반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좀 시원하게 넣으시면 가려움 증상도 좀 덜하게 할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도 좀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는 눈을 직접 비비지 마시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 위를 살짝 눌러주세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참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 안약이나 항히스타민제 좀 드시거나 하면은 증상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눈을 자주 비비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습관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안과에 가셔서 체크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데 방치하면 자주 비비다가 심하면 원추각막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해보면 눈을 비비면 난시가 악화되고 원초각막도 생길 수가 있고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인공수정체가 탈구될 수도 있고 또 고도근시 환자는 망막박리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각막 손상이나 알러지 자체가 악화되기도 하고 피부가 처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절대 눈을 안 비비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눈이 가려워도 절대 비비지 마시고 차가운 인공눈물 또는 냉찜질 해보시고 알레르기가 심하면 안과에 오셔서 적절한 약 처방받고 치료받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